네, 안녕하세요. 뮤지컬어스 구독자 여러분. 배우와 작품을 만나보고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팩직구 인터뷰입니다. 오늘 만나볼 작품은 바로 뮤지컬 좀비입니다. 네. 네. 처음에는 그 부두의 전설에서 유래되어서 영화의 소재로 이용된 이후에 이젠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포 코드 좀비. 이번 뮤지컬 좀비에서는 또 어떤 모습의 좀비가 나타날지 자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뮤지컬 좀비팀입니다. 네. 우선 먼저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가까이서 뵙고 나니까 마치 이전에도 인터뷰를 했더냐 굉장히 반갑은 느낌입니다. 네. 아마 보는 분들이 아시는 분만 알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캐릭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영로 배우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준비에서 멀티맨 역할을 맡고 있는 최우블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좀비에서 투덜이 아들 철근이 역할을 맡은 배우 고현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좀비에서 아빠 역할인 강택수 역할을 맡은 함창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준비에서 엄마 손유아 역을 맡은 뮤지컬 배우 성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좀비를 잡으러 다니는 헌터 역 이다솜입니다. 네, 여기 있는 배우 김형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멀티 역할하고 있는 송명입니다. 제가 뮤지컬 좀비에서 수지 역할을 맡고 있는 송민규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우선 간단하게 작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뮤지컬 좀비는요, 정체 모를, 원인 모를 바이러스에 사람들이 감염이 돼요. 한국에서. 갑자기 어느 날. 그러다가 이제 딸이, 한 가족이 있습니다. 네, 한 가족 안에 있던 딸이 좀비에 물리면서 남성 호르몬이 생기면서 이렇게 변신하게 된 거죠. 근데 독특한 건 이 가족은 조금 더 저희가 풍자적으로 정말 좌충우돌 괴짜 가족이에요. 서로 잘 융합되지 않는 정말 독특한 가족으로. 그러면서 이제 헌터와 만나지게 되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다가 결국에는 하나가 되는 따뜻한 가족. 휴먼 코미디 극입니다. 네. 네. 스토리만 들어가도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방금 그 바이러스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 작품에 나오는 좀비는 바이러스로 감염이 되고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치료도 가능한 건가요? 일단 치료가 가능하다는 설정을 깔아두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극 중에 나오는 이제 빨간 모자의 정체가 이제 그 백신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로 저희가 설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극 중반부의 드라마로 가면서 전개가 되는데 사실 그런 거는 보러 오셔서 확인을 하시는 게 어떨까. 네. 아하. 네. 비밀에 쌓여있는 스토리입니다. 네. 그 부분은 여러분께서 직접 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SNS를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 받은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좀 중복되는 질문들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남겼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오소영, 김소희님이 그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배우님들이 생각하시는 좀비와 현대인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느 분께서 해주시겠어요? 네, 김영곤님. 예. 좀비, 저희가 사실 좀비 극을 만들 때 좀비의 어떤 공포스러움이나 어떤 그 괴기스러움 때문에 작품을 만들질 않았어요. 작품을 처음에 좀비라는 걸 설정했을 때는 현대인들이 이제 한 가족만 해도 같이 밥을 먹을 때 그러니까 자기 각자의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다든지 소통이 잘 안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저희가 좀비를 이런 쪽으로 한번 풍자해보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해갖고서는 저희가 그걸 만들게 된 거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했던 한 가족 안에서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현대인들 다 빠르잖아요. 디지털. 잘 모르겠으면 옛날 같으면 뭐 전화로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뭐 휴대폰 톡톡톡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바로바로 나오니까 굳이 이렇게 뭐 남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이런 등등이 점점 확대되면서 소통의 부재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저희 나오는 준비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갈수록 그 디지털화되는 시대에 대한 어떤 굉장인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질문이 들어온 양유선, 임예린, 방경미, 김현경, 신신희, 김지은님의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역시 가장 많은 질문이었어요. 좀비 분장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좀비 분장은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대답해 주시죠. 직접 오셔서 확인을 하는 것이 저희가 빠른 변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좀비였다 사람이었다 변신을 하는지 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하 하고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덧대자면 이 무대라는 공간이 굉장히 신비스러운 공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소명이한테 흑인 깡둥이라고 처음에 이거는 설정으로 네. 초반에 이렇게 돼서 말해버리면 관객 여러분들은 검둥이로 봐주시는 검둥이란 말이 좀 뭐야? 왜냐면 제가 했던 작품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흑인으로 이렇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해서 아시는 것보다 직접 와서 눈으로 보시는 게 똑같은 거더라도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정통 코믹 신비주의 뮤지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장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을 못 해주시지만 거기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다면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게 뭐 재미난 일이 있었나요? 체험을 되고. 중요한 에피소드. 저희가 프로필 촬영을 하러 갈 때 이제 분장을 다 마치고 이제 준비가 끝났는데 이제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네. 이제 식당에 들어갔는데 아주머니들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저희가 그 사진을 참 보여드리고 싶은데 정말 제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약간 좀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 의지같이 아주 막 여기가 3초 2초 이런 얼굴 밥 먹고 있는데 저희끼리 얼굴을 보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때 그날 되게 즐거웠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 빅플랫에 나와 있는 그 프로필 사진들을 촬영하시는 예, 역시 저는 가지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오셔서 보셔야 된다는 그 안타까운 점이 있네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촬영날 준비 분장을 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촬영한다는 그 기분 때문에 창문을 다 내리고 막 이렇게 밖을 쳐다보면서 가고 있었는데 신사동에서 여성분 두 분이 막 저쪽에서 엄청 폭풍 수다를 막 떠시면서 오시다가 갑자기 저를 딱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얼음이 돼가지고 계속 서서 저를 지켜봤다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네. 두 분이 그 여성분들이 굉장히 미인이셨던 건 아니에요? 일부러 아닙니다.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었군요. 네. 갈수록 그 분장에 대한 그 기대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황동우, 김수민, 권진현, 오종욱, 김민영님께서 질문하시는데요. 좀비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또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연관 질문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좀비라는 것을 연기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좀비 역할을 많이 하진 않지만 저희 공연은 좀비에 대한 되게 다양한 좀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비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들을 다 표현을 한다는 것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을 할 수는 말이 아닌 어떤 행동과 그런 것들로 그
그게 진행에 대한 어떤 대사 전달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예. 말씀하시는 거군요. 걸음걸이만 하더라도 걸음걸이만 좀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공연을 보실 때 걸음걸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처음에 좀비 연습을 할 때 거울을 보고 걷는 연습을 많이 해보고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좀비처럼 할 수 있을까. 근데 좀비를 또 실제로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그런 것들이 좀 힘들지 않나요? 네, 다음으로 관련된 질문으로 박찰리, 박다은, 고동근, 김기훈님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좀비 연기를 위해서 어떤 자료들을 찾아보셨는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자료가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홍루 배우님, 어떤 자료들을 찾아보셨나요? 좀비에 관련된 거는 대부분 다들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연습할 때 연습 기간 동안에 거의 이제 연습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다들 이제 들어가서 뭐 드라마를 찾아본다던가 영화를 찾아본다던가 만화를 찾아본다던가 해서 이제 그 다음날 모이면 나 어제 뭐 어떤 거 보고 봤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고 그거 재밌다 봐라 막 이렇게 다 얘기를 나누고 많이 거의 매일같이 좀비에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봤던 것 같아요.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좀비는. 좀비를 쓰면 그런 것들. 손지훈 배우님께서는 좀비 자료들을 어떤 것들을 좀 찾아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비를 무서워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작품을 해야 되니까 이제 찾아보는데 보다가 원바디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전혀 다르더라고요. 무섭거나 거부감 있지는 않으면서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저희 작품이랑 좀 비슷한 느낌의 좀비라고 해야 할까? 그러니까 제가 좀비가 되어서 저는 완전한 마음이 비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작품이 제일 인상 깊고 저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관련돼서 같은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요. 저 손소희님, 이미수님, 박찬희님께서 질문하시는데 영화 속에서 나오는 좀비는 정말 무서운데 그 영화 속 좀비와 이 뮤지컬 좀비 작품 속의 좀비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다른 색깔의 배우님들이 생각하시는 다른 색깔의 좀비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조금 더 얘기를 풀어서 한번 대답을 해주세요. 내가 쳐봐. 저희 뮤지컬 좀비가 사실은 코믹극이에요. 좀 처음에 설정할 때부터 코미디 극을 만들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관객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부담스럽거나 불편하거나 무서운 좀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좀 그런 선입견 때문에 저희 좀비를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보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네, 얼마나 귀여운 좀비 그리고 조금 멍청한 좀비 뭐 이런 등등으로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좀 편안한 좀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놀러 오셔도 됩니다. 네. 사실 그 포스터만 보고 오시는 분들은 약간 공포스러운 쪽을 생각하고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굉장히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 코믹 뮤지컬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고 한번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비한테 물린다면 이런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이 질문은 아빠 역을 맡으신 박찬수 배우님께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글쎄,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솔직히 안 물릴 자신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 나만 안 물리겠지라는 생각은 못 하겠지만 저희 가족들이 이런 위기에 처한다면 지금 이 극에 나온 강택수처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뭔가 너무 모범되고 질문과 대답이어서 멘트를 붙일 수가 없네요. 네, 다음은 그 캐릭터에 관련된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김한나님께서 다른 배역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떤 배역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고현준 배우님, 어떤 거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저는 아빠 역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쟁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빠 역할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처음부터 보시면 알지만은 캐릭터적인 것도 굉장히 매력이 있고 드라마적인 라인이나 넘거나 전체적으로 후반부까지 끌고 가는 굉장한 동력을 갖고 있거든요.
배우로서 다른 역할도 굉장히 탐이 나요. 그 중에 고르라면은 그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는 아빠 역할이 가장 탐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양효정 이행국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이번 작품에서 가장 자신의 마음을 움직였던 장면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소희교 배우님께서는 어떤 장면이 가장 감동이 되셨나요? 저희 뮤지컬 좀비에 감동이 없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좀, 저는 이제, 이거는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들이 여기에서 마지막에 소대 쪽으로 나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가 저는 가장 감동이 있지 않나요? 네. 철근이는 왜 나가는 걸까요? 직접 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작품은 저도 공연을 봤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대사가 굉장히 빠르고 안무도 정말 격렬해서 정말 놀랐거든요. 이전에도 이렇게 속도가 빠른 공연 같은 걸 해보셨었나요? 지금 역대 최고의 이전 작품들은 아주 쉬운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정도로 들어갔다 나오면 속도가 빠르고. 네. 그렇게 퀵 체인지가 많고 그러면 그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픽이 많다 보니까 양쪽 후대에서 항상 이제 전쟁터잖아. 옷 갈아입고 있고, 막 땀 닦고 있고, 물 마시고 그런데 물 마실 시간 한번 놓치면 정말 다음 씬에서 너무 힘들어요. 진짜. 딱 무대에서 딱 봤는데 지금 표정 보면 얘 물 못 마셨네가 딱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춤이나 노래를 하면서 물 한 번 못 마시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아마 물 마시는 타이밍. 물 마시는 타이밍. 10시간 타이밍. 물을 마셔야 되니까. 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 배우님이 약간 늦게 나오는 것 같다 싶으면 잠시 목을 축이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넓은 아량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공연 외적인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뮤지컬 종기에 어떤 면에 끌리셔서 출연하게 되셨는지요? 라고 박장태 안예슬 추예은님께서 질문하셨거든요. 사실 이게 저희 뮤지컬 좀비가 좀 독특하게 제작이 된 거예요. 저희 뮤지컬 좀비는 MJ 컴퍼니 밑에 있는 MJ 지저스 미션이라는 단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크리스찬적인 느낌을 조금 이렇게 냄새를 좀 풍기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들을 먼저 이제 좋은 마음과 크리스찬, 크리스찬이 아닌 배우들도 있지만 좋은 마음과 좋은 생각, 건강한 배우들을 먼저 뽑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만들면서 텍스트를 보강시키면서 그래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배우들이 좀비의 어떤 면을 보고 끌렸다기보다는 이 단체의 매력을 느끼고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들어온 소명 배우가 합류할 시점에도 저희 좀비는 대본이 없었어요. 네, 보면서 이제 작가와 함께 저희들과 함께 만들면서 썼죠. 네. 정말 그렇다고 보면 이 뮤지컬 종기는 정말 여기 계신 배우님들과 그 스태프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제 정말 만들어간 작품이니까 그만큼 좀 더 내실 있고 재미있는 그런 작품일 것 같습니다. 오늘 뮤지컬 좀비 작품 만나봤는데요. 막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좀 더 계속 정말 보고 싶다. 무슨 내용일까? 우리 방금 인터뷰 내용이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라고 생각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 대학로에서 아주 저찰리에 공연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공연 관람하시고 이 느낌들을 뮤지컬어스 후기란에서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인터뷰